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본 증시가 최근에 변동성이 큽니다. 네. 좋은 얘기로 변동성이 큰 것이 있지만 지난주에는 거의 폭락을 한 수준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리스크 오프, 리스크 온이 아니라 이제는 위기를 좀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 시장은 아직 뚜렷한 반응은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뭐 일단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미국 그리고 유럽 증시를 중심으로 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경기 회복 기조라든지 그리고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글로벌 증시가 단기간에 낙폭을 확대하고 추세가 꺾이는 모습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이긴 하지만 오늘도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4일 연속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특히 지난 주 후반에 좀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기존 단기 상승 추세대, 그러니까 지난 4월 중순경 형성되었던 하락 저점 수준에서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형성했던 하락 추세대 하단, 그리고 121선의 지지력을 바탕으로 상승 트렌드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국내외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도는 꾸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증시 불안정한 움직임 속에서도 코스피 하반 경직성은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연준의 추구 전략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일본 증시 급락,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진 우려 등 글로벌 증시 변동성을 자극할 만한 요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미국, 유럽 등 주요 증시들이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주목하실 부분은 국내 증시를 그동안 꾸준히 괴롭혀왔던 엔화 약세 기조가 좀 완화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지난주 후폭풍에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 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했던 글로벌 자금이 글로벌 선진국에 이어서 이머징 시장으로도 유입될 가능성이 엿보이면서 가격 및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코스피 시장으로도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하반 경직성을 단단히 하고 좀 반등 시도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동성의 쏠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될 개연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뭐 일단 보자면은 그동안 뭐 일본, 미국으로 굉장히 이 자금이 굉장히 많이 집중됐습니다. 반대로 이머징 시장으로는 좀 유출되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이런 가운데 일단 주목하실 부분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 그리고 글로벌 상승 추세, 글로벌 증시 상승 추세가 꺾이는 것이 아닌가, 맞는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미국의 출구 전략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글로벌 경기, 미국 경기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경기 턴어라운드, 그리고 유럽 쪽의 경기 회복 기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들도 기대된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경기 회복세는 좀 더 탄력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좀 심리적인 차이에서 좀 변동성이 심화되고 국가별로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글로벌 펀더멘탈, 그러니까 각국의 펀더멘탈 모멘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미국,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21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등 시도가 뚜렷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 신뢰도가 약한 일본이라든지 그리스, 이탈리아 등은 21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단기 매물 압력이 좀 가중되는 양상인데요. 결국 올해 들어 적극적인 양적 완화, 그리고 경기 부양 체계에 힘입어 글로벌 유동성이 집중되었던 선진국 증시 간에도 좀 펀더멘탈 모멘텀에 따른 옥석가리가 나타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왔던 경기 회복 기조,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들이 실질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가까우고 있다는 점에 이런 차별화가 좀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증시가 차별화가 강화될 경우 그동안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변동성 확대 국면을 거치면서 펀더멘탈 모멘텀과 주가 수익률에 따라 단기적인 매매 강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미 3, 4주 전부터, 그러니까 4주 전부터 이머징 시장으로 계속적으로 글로벌 자금이 이동되는 모습이 감지되었다는 점도 이런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은 시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우리나라 증시의 현재 위치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앞으로의 전략을 취한다면 어떻게 방향을 좀 맞춰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저평가 매력도로 본다면 글로벌 증시 중에 최상위권, 그러니까 가장 수익률이 안 좋았던 상황입니다.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글로벌 주요 증시 연간 2013년 이후 그리고 5월 이후 수익률을 보면은 글로벌 증시 중에 뭐 최하위, 그러니까 6위권에 속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7개국 중 6위권이라면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보자면은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12개월 포워드 PBR 기준으로 1배 초반에 불과한 딥밸류 구간이고, MSCI 인덱스 기준 주요국들의 12개월 포워드 PER과 12개월 포워드 EPS 변화율, 3개월 EPS 변화율을 보면은 글로벌 증시 중 가장 저평가 국면에 위치해 있고, 이에 반해서 이익 모멘텀은 가장 매력적인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 실적 전망에 부담 요인이었던 엔화 약세까지 크게 완화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이런 매력도가 더욱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코스피 글로벌 증시 대비 견조한 안정적인 흐름을 뒷받침할 것이고, 그리고 유동성이 이동할 경우에는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을 좀 더 높여주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내부적으로는 뭐 엔화 약세 분위기가 좀 완화되면서 시장 자체의 흐름에 있어서도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엔달러 환율이 오늘 좀 반등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101엔대까지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원은 환율도 1110원까지 넘어섰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수출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의 상대적 약세가 좀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후반부터 본다면은 뭐 수출주 중심으로 IT, 자동차 부품, 기기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일 반등세도 이들 업종이 주도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선호도가, 그러니까 위험 선호도가 다시 온된다면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고, 가격 메리트가 유효한 업종을 찾아본다면은 대부분 수출주, 경기 민감주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당분간 뭐 오늘 같은 경우 엔달러 환율이 좀 반등세를 나타나면서 수출주들이 주춤하고는 있지만 단기 매물 소화 과정이고, 이후에는 이런 매력도를 바탕으로 한 반등 시도,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주도력을 점차 확보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뭐 믿을 수 있는 건 수출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뭐 이 가격 메리트라는 것은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가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 시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해봤고요. 대응 전략 이렇게 또 수립해봤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